안녕하세요. 김조커입니다. 이번 사건은 오종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성 어부 연쇄살인사건 범인인 오종근은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나 친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리고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6살 때부터 뱃일을 하며 성장했습니다. 자신의 불우한 가정환경 탓이었는지 오종근은 20세에 결혼을 해서 아내와 2남 5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집보다는 혼자 배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연히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더더욱 혼자 생활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또 평소에도 이런저런 범죄를 저질러 마을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지 못했는데요. 불법어로 6차례와 폭행 1차례의 전과도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의 한 주민은 오종근이 평소 보성 읍내에 있는 자기 가게에 오는 여자 손님들에게 성적 농담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려고 해서 오종근 가게에 여자 혼자 가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종근의 키는 165cm 정도의 다소 왜구한 체구인데요. 나이 70살에 자신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여행 온 20대 여성들을 성추행 후 살해하고 이에 앞서 여성 후 대학생 남녀 2명도 살해하여 총 20대 남녀 4명을 살해했습니다. 2007년 8월 31일 오후 5시 전남 보성군 회천면 동률리 앞 우암 순착장에서 무등록 어선으로 법망을 피해 쭈꾸미 어로 작업을 준비하던 오종근에게 20대 젊은 남녀 2명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배 타고 바다 구경 가고 싶은데 태워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들은 광주에서 여행 온 대학생 김모 씨와 추모 씨였습니다. 오종근은 두 사람을 태우고 30분 정도 자신의 어로 작업장으로 향해 1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갑자기 여대생 추 씨를 보고 욕정이 생겼습니다. 추 씨의 남자친구였던 김 씨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바다에 빠진 김 씨는 살려고 배 위로 올라오려 몸부림쳤지만 오종근은 어로 장비인 삿갓대를 이용하여 김 씨를 살해한 후 여대생 추 씨에게 다가가 성추행을 하려고 하자 추 씨가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오종근은 추 씨도 바다에 빠뜨려 같이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며 삿갓대를 이용해 추 씨가 배를 잡지 못하게 살해했습니다. 3일 뒤인 2007년 9월 3일 오후 5시 50분경 전남 고흥군 부양읍 용정리 앞 해상에서 한 어선이 추 씨의 변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발견 당시 추 씨의 시신에서는 아무런 외상이 없었지만 이틀 뒤인 2007년 9월 5일 오후 4시 30분경 전남 보성군 북량면 비곡리 청포 선착장 부근에서 경찰에게 발견된 추 씨의 남자친구 김 씨의 사체에서는 양쪽 발목이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추 씨의 가족들은 딸이 여행 가서 돌아오지 않자 2007년 9월 1일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타살 혐의를 찾을 수가 없다며 단순 추락사 또는 동반자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1차 부검 소견에서 김 씨의 양쪽 발목 골절상은 추락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20일이 지난 2007년 9월 25일 오전 11시 30분경 오종근은 이날도 항구에서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종근 앞에 2명의 여성이 다가와 배를 태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전남 보성으로 여행을 온 조 씨와 안 씨였습니다. 오종근은 역시 두 여성을 배에 태워 30분 정도 자신의 어로 작업장에 도착해 3시간 정도 작업을 한 뒤 다시 돌아오려는 순간 갑자기 욕정이 생겨 안 씨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저항했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3명 모두 물에 빠졌습니다. 여성 1명은 바로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오종근은 바로 헤엄쳐 배에 올라탔습니다. 곧장 다른 여성이 배를 잡고 올라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발견한 오종근은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이전처럼 삿갓대로 여성을 바다로 밀어 살해했습니다. 조 씨와 안 씨는 그 다음 날인 26일과 27일 보성 앞바다에 숨진 채 발견되고 사망하기 전 조 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저희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요. 배 타다가 갇힌 것 같아요.
경찰 부트 좀 불러주세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조 씨와 안 씨가 오종근 배를 타기 전에 우연히 조 씨의 휴대폰을 빌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던 30대 여성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부부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고, 경찰은 오종근의 선박 내부를 수색해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볼펜, 여자의 머리카락 등을 발견하고 2007년 9월 30일 집에 숨어있던 오종근을 체포했습니다. 오종근은 경찰 조사에서 조 씨와 안 씨를 살해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남녀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2달 뒤 대학생 피해자 추 씨의 디지털 카메라를 복원한 경찰은 피해자 카메라에서 오종근의 배를 타기 전부터 사건 직전까지 오종근이 작업하던 모습 등의 사진이 나오면서 모든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모든 혐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종근은 경찰 조사에서 아가씨, 나는 작년부터 관계를 못했는데 아가씨 유방이라도 단돌이 해버려야 돼요. 애들이 운이 없었고 불쌍해. 나와 너희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팔자를 타고났는가 봐. 나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야. 왜 그 많은 큰 배들 중에서 하필이면 내 배를 태워달라고 했고 또 돈 안 받고 태워준다니까 그게 좋아서 탄 그 사람들의 문제지. 그 사람들보다 지금 내가 더 불행해졌어. 사망한 사람들은 이미 사망하지 않았어. 그런 일을 저지른 나는 지금 굉장히 지탄받고 있고 몸도 아파 라고 말하며 끝까지 피해자들을 탓했습니다. 결국 2008년 2월 20일 1심 재판부는 오종근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08년 9월 2심 오종근은 재판 도중 사형이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오종근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가 2010년 2월 헌법재판소의 사형 합헌 결정으로 2010년 6월 오종근의 항소를 기각, 사형을 확정지어 현재 수감 중입니다. 사건의 잔인함도 잔인함이지만 어떻게 본인이 저지른 일을 자신이 처한 상황 탓,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다시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끔찍한 살인마 오종근 사건을 마칩니다.